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의 거취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권이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개명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지사 관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포함해서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귀가를 하면서 했던 발언이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검찰 수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 그러면서 도정에 충실하겠다. 예. 저는 그 뒤에 말이만 있었다 그러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이 도정 얘기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네. 사실 답이라는 걸 누가 정해놓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경찰한테도 뭔가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자꾸 뭔가 이 법보다는 진실보다는 다른 것이 뭔가 작동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예. 얘기들을 경찰과 검찰에 하는 거는 사실은 본인은 어떻게 뭐 이게 억울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은 진실 규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입장에서 공권력의 어떤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좀 뭔가 의심하거나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지사에게 긍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뭔가 의혹이 있으면 제가 스스로라도 뭔가 이걸 해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제가 아주 성실하게 이 조사에 수사에 응하겠다라는 것을 밝힌다 그러면 국민들의 어떤 의혹이라든가 부정적 시각도 더 덜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수사를 하는 주체를 압박하는 이 모양새의 멘트는 사실 불필요하다. 유효한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교수님 말씀 다 맞고요. 예. 근데 단 하나 지금 그 이 지사 입장에서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게 현 정부에서 지금 친문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좀 불편한 심기가 있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이게 권력에 의한 어떤 그 노림수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길 바란다. 이 얘기는 언뜻 들으면 전 정권의 적폐 세력이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거와 비슷한 대화를 하면은 그러면 그 주체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의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예. 뭐 이렇게 다른 길을 찾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게 민주당 당원들도 국회의원들은 조용하고 지도부도 조용하는데 당원들은 이 지사를 내보내지 않고 어떻게 적폐 세력을 얘기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 이 지사를 빨리 내보내라 이렇게 하면서 매주 또 시위를 하겠다고 그래요.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거는 당내에서 또 집권 세력 내에서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지사가 굉장히 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 내에서 당원들이 직접 사퇴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집회를 열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지도부 내에서는 유독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 표명이 돼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시점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들이 어제 이제 SNS에 대통령 이제 아들의 어떤 채용에 관련된 것들을 올리고 이제 검찰 수사를 받으러 들어간 건데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법적인 얘기 그리고 본인의 어떤 얘기 혐의들을 연계시키는 그렇게 해서 정치 이슈로 부각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정치적 해결로 어떻게 돌아가 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는 네.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드는 멘트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적 시각은 그럼 그러한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국민의 어떤 시각에서 여기 지금 이 지사한테 나와 있는 혐의들이 한 6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형의 강제 입원 문제라든가 무슨 개발의 어떤 성과를 과장한 문제라든가 검사 사칙 문제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나가지 않으면 이게 국민들로서는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분은 저는 본인이 정치를 계속해야 되겠다, 더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컨대 휴대폰도 더 반납을 한다거나 뭐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해소를 시키는 게 맞지, 이거를 정치 이슈화 만드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이 부분이 이제 뭐 이해찬 대표가 최근에 한 언급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얘기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정치적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즉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이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시인을 했지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지금 모든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먼저 재단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죠. 그래서 예. 법적인 것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뭔가 정치 이슈화를 하게 되면 당이 계속 어려워지는, 곤혹스러워지는 그런 장면을 만들게 되는 것은 뭐 이 지사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당원이라면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거 진짜 당원이라고 하면은 헌신적으로 선당 후사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철저히 비주류잖아요. 인생 자체가 비주류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잡초같이 살아온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성공의 길들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그 초식을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문준용 씨의 채용 문제를 다루는 거는 영린을 건드리는 정도로 굉장히 큰 도박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도로 할 것 같으면은 거의 지금은 결전의 순간이 왔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일정 정도 스스로가 이걸 돌파해내면은 차기 대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은 이 지사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망가지느냐 아니면은 도약을 하느냐 이 기로에 있기 때문에 개인 전술을 그동안에 잘하는 것들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치인상보다는 정말 그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거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 예. 오류와 대권을 너무 연계시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란 부분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사실 검증을 거듭하고 그렇게 검증된 사람만 사실 대권을 얘기할 수 있는데, 잠정적으로 그런 물망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개인적 오류를 우리가 눈을 감고 간다, 그런 거는 뭐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미 이제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이미 다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한국 국민들의 어떤 대선 주자들의 아주 정치적 리더들에 대한 어떤 검증이 아주 강력하다라는 것이지, 이게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뭔가 빅픽처를 만들어 놓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이 시대에는. 혐의에 대한 해명, 그런 스스로 해명을 하는 것 또한 있겠지만 당 내에서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도 스스로 좀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나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탈당 얘기인데 스스로 이제 탈당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저는 이제 이 지사의 지금까지 행보를 본다 그러면 탈당은 곧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언급은 거의 탈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뭔가 기소가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최근 정치권의 어떤 기준점들이 유죄를 받았을 때 어떤 부분에서 선택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기소만 돼도 뭔가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소가 될 경우에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 이전에라도 본인 스스로가 이런 어떤 상당한 기간 동안에 사실 여배우와의 스캔들 문제든 어떻게 보면 당한테 상당한 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이 혐의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본인이 먼저 탈당을 선언을 하고 이 혐의가 벗어나고 온전히 무죄가 판명이 된다는 복당을 아주 당당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당에 부담해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잠시 탈당을 한다라고 선언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뭔가 좀 더 자신의 어떤 자신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간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당에 대한 부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이런 생각합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스스로 탈당을 결심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지사는 살아온 길이 있고 그 레퍼런스를 벗어나가지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살아남고 혼자 죽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을 캐릭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뚫고 나갈 것이다. 뭐 민주당 대권 주자들 이야기를 좀 계속해 보자면 사실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만 또 다른 주자 중에 한 명이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역시나 지금 좀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게 박원순 청문회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정말 이렇게 청문회처럼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정치 공세를 펼치는 어떤 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네.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박 시장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상상이 되기 때문에 예. 좀 주저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박 시장이 조금 한 템포 늦었다. 왜냐하면 서울교통공사 문제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휘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채용의 어떤 문제들. 이거는 지금 시대의 어떤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 누구도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스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자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박 시장이 먼저 조사를 아주 철저하게 해서 결과물을 내세우고 뭔가 오류가 있었다면 밝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미 늦어졌죠.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당에서 국조를 받아들이면 흔쾌히 받아들이겠다고 또 얘기한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이제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12월 2일이 470조 예산의 법정 시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열흘도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이걸 보이콧을 하고 그러면 예산 심의도 없이 470조가 법정 시한 넘기고 사실 국정이 마비가 되는 상태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즉 국조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야당을 당 내로 룰 안으로 예. 그렇죠.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해소의 관점에서 박 시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이 지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번 난관을 돌파를 해낸다면 그때는 정말 대권 주자의 반열에 제대로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박원순 시장 역시도 사실 이번 관문을 좀 제대로 통과를 해야 그때는 정말 제대로 된 대권 주자 반열에 좀 오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형 권력과 딱 그 대척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차기 권력으로서 기본적인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거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야당의 공세에 의해서 국조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여당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 교수님 말씀은 굉장히 당위론적이고 맞는 말씀인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공교롭게도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박원순 시장 두 분은 지금 얘기되는 차기 권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류가 아니에요. 지금 현 정권에 계승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친문에다가 호남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빗나간 두 사람이 전형적인 이 케이스예요. 지금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일단 각을 세우고 정치적으로 섰고 호남도 아니죠. 경북이니까. 게다가 그리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선 때는 중간에 사퇴를 하긴 했지만 일정 정도 자기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남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권의 주류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현 권력과 차기 권력의 대결로 볼 수는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승계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직업, 자리, 직장 이런 것들은 고용세습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지탄을 받는데 예. 권력같이 눈이 많은데 그거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어받는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초장에 힘이 있을 때 다른 가지들을 굉장히 쳐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지금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이고 여기에서 잘 버텨내고 자기의 그 성공 사례를 하나 더 만들면은 지금 어차피 현 정권은 어떻게 보면은 뭐 완만하든 급격하든 그 힘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내년 정도 되면은 그런 상황에서 다음 주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예. 얘기는 좀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뭔가 이제 빅픽처를 그리고 뭔가를 누군가를 떨어뜨리고 즉 어떻게 보면 비문과 친문을 갈라치게 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 얘기를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뭐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제일 먼저 낙마를 했느냐? 그럼 안희정 전 지사거든요. 그러면 안희정 전 지사는 내용이 뭐냐? 뭐 미투의 일환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벌써 오래전 얘기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 문제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선택한 부분들이 있는 거를 여기에서 뭐 자기적으로 어떤 주체가 뒤에 있는 주체가 이 그림을 그리고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러면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지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 안에 존재하는데 그거를 겨우겨우 그림으로 맞춰가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은 저는 말에 모순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권에서 원하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실 강성한 대권 후보 주자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서로 어떻게 보면 큰 이 경합을 벌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가장 최종의 가장 강력한 후보가 선출될 때 경쟁력이 가장 강해서 대권을 이어받는 그래서 정권을 유지시키는 그런 것들의 그림이 가장 전통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예. 여기서 뭔지 다 치고 의도적으로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옹립하네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결과론적으로 마구 끼워 맞추고 하는 것들이 저는 오히려 그 논리를 모순을 더 강화시키고 실질적으로 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분이 생각 안 드는 거죠.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어 놓고 싶어 할 거예요. 여권에서는. 그러나 당과 청와대는 좀 기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의 권력이니까 현재의 권력을 최대한 늘리고 싶은 거고 당은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20년 집권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음 정권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예. 게다가 이재명 지사나 이런 사람들을 계속 그 친문 진영에서 공격하는데 방패막이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뭐 증거를 댈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그려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거는 현재의 권력과 차기 권력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청와대와 당의 그 갈등의 여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더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진심으로 고온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을 현재의 권력과 미래 권력의 균형을 잘 잡고 그래야지 다음의 권력에 대해서 일정 희망이 있어야지 현재 권력도 살아남는데 박근혜 정부 때 봤지 않습니까? 다음 권력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임기도 못 치고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 보수의 입장에서 나왔는데 어찌됐든 나라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그런 지혜를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내 유력 주자들이 다 이렇게 좀 위기를 맞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국당 상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인적 청산 작업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태세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겠다라고 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인데 직접 피를 묻히겠다고 이렇게 나선 그렇죠. 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미 이제 비대위가 사실은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원책위원이 사퇴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비대위의 생명력도 힘도 다 빠진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2월 전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병준 위원장의 입장에서 봐서는 아무것도 남긴 거 없이 성과 없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에게
시각적으로 줄 수 있는 거는 인적 쇄신인 것이고 이거를 해서 후위를 이제 도모하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늦게나마 뭐 사실은 처음부터 그걸 했었어야 되는 예. 건데 미루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나갈 때 되니까 겨우 고육지계로 하는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인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쇄신을 해야만 또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늦었더라도 하고 간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늦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급하죠. 지금 12월 중순까지 일정 정도 당협위원장 그걸 마무리하겠다. 12월 중순이 왜 중요하냐면 원내대표 경선이 12월 중순에 있어요. 만약에 원내대표가 선출돼 가지고 싹 들어왔다라고 하면 지금의 비대위 구도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게다가 지금 그 원내대표가 지금의 복당파인 주류가 아니고 잔류파에서 결집을 해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완전히 그 비대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네. 많아요. 그런 면에서 빨리 서두르자라고 하는 게 12월 중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거예요. 당원 당규는 언제나 전당대회 전에는 개정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때 당원을 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엔 왜 중요하냐면 당협위원장들이 가처분 신청,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이럴 때는 꼭 당원 당규에 근거해서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그 당연 당규를 보고 할지 말지, 효력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놓고 당원 당규를 통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결말 끝내겠다. 과거에도 임명진 비대위 때도 했는데 당원 당규의 절차를 밟지 않아 가지고 다시 도로 가처분 신청에 받아들일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당원 당규는 과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면에서 급하긴 하지만 어찌 됐든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력을 그렇게 계속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고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전당대회 총선 거기에서 지더라도 그 비주류들은 여전히 총선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버티고 좀 괴롭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